계속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선택형 문제들은 사례형 문제와 기록형 문제가 아무리 불이타가 나오더라도 결국 선택형 문제의 범위 내에서 이제 나오는 것이 대부분이죠. 근데 헌법 같은 경우에는 뭐 최신 판례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른 문제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그런 게 떨어지지만 행정법을 포함해서 다른 과목들은 사실 여러분들의 선택형 문제들을 잘 정리만 해놓아도 사례 문제로 충분히 대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24번. 물론 이제 우리가 헌법에서도 선택형에 나와 있던 그런 기본 원리들이 시험에 출제가 될 겁니다. 자, 24페이지입니다. 사회국가 원리 및 사회보장수급권. 1-1, 2, 3은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되는데 나중에 우리가 사회적 기본권 볼 때 다시 보시면 될 건데, 자유시장 경제 질서를 기본으로 하고 사회국가 원리를 보완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헌법의 이념에 비추어 본다면 일반 불법 행위 책임에 관하여는 과실 책임의 원리를 기본 원칙으로 하면서 특수한 불법 행위 책임에 관하여 위험 책임의 원리를 수용하는 것은 입법자의 재량이다. 그래서 어떤 불법 행위 책임에 대해서 어떤 것을 과실 책임으로 하고 어떤 것을 위험 책임으로 하는 것인지는 입법자의 재량입니다. 1-2번. 사회국가 원리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의 바탕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죠? 일단은 우리 헌법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이 시장 경제가 원칙이기 때문에, 그래서 1-2번 읽어보시면 되고, 1-3번. 사회보험의 주된 재원인 사회보험료를 형성하는 두 가지 중요한 원리는 보험의 원칙과 사회연대의 원칙. 이런 사회보험은 결국 사회연대의 원칙인데요. 특히 사회연대의 원칙은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부과하는 사회국가 원리로부터 파생된다. 우리 사회국가 원리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사회연대의 원칙입니다. 자, 그냥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밑에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와 정당제도 2-1번 읽어보시고, 2-2번 위헌 판례입니다. 그렇죠? 경찰청장이 퇴직일로부터 2년 내에 정당의 발기인이 되거나 당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정당 설립 및 가입의 자유를 침해한다. 보다 덜 침해적인 수단이 뭐가 있을까요? 경찰청장이 퇴직하고 나서 2년 내에 정당의 발기인이 되거나 당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목적은 뭘까요? 얘가 처음에 이런 경찰청장직을 수행을 할 때 좀 그런 정당에서 휩쓸리지 말고 나중에 공천을 기대하고 편파적인 행동하지 말라는 거죠.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하는 것이 목적일 텐데, 가장 덜 침해적인 수단은 뭐가 있을까요? 사례로 논증을 한다면 그러니까 공천에서 배제한다거나 그런 방법도 있겠죠. 애초에 공천에서 배제한다거나 몇 년 내에는 정당의 추천을 받아서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하는 방법, 그런 방법들이 있을 것인데, 그냥 아예 이제 정당을 설립하고 가입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거니까 정당 설립 및 가입의 자유를 침해한다. 이것도 굉장히 유명하고 오래된 판례입니다. 그렇죠? 2-3번. 정치자금법상 국고보조금 배분에 있어서 교섭단체 구성 여부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것은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는 원내정당을 우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합리적 이유가 있다. 그래서 지금도 국고보조금 배분에 있어서 교섭단체가 구성되었는지 여부에 따라서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2-3번 합헌. 2-4번 마지막 줄만. 초중등 교원의 정당 가입 금지 정당화. 그쵸? 나머지는 읽어보실 필요 없습니다. 초중고교의 교원은 정당 가입하면 안 됩니다. 왜? 아이들의 수업권을 보장해야 될 것이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자, 2-5번 읽어볼게요. 현대의 민주주의가 종래한 순수한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대의제에 체크하시고, 정당 국가적 민주주의 경향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고, 정당 국가적에 체크하시고, 이 정도까지 읽었을 때 일단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선입견은 뭐겠습니까? 대의제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가 도출된다고요? 자유위임. 대의제 나오면 항상 자유위임 떠올리셔야 돼요. 대의제는 결국 우리가 국회의원이 자유위임에 따라서 자기가 국민 전체를 대변하는 게 대의제잖아요. 그렇죠? 대의제. 근데 이게 정당 국가적 민주주의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은 뭘까요? 정당 기속. 그런 선입견으로 일단 문제를 읽으셔야 되고, 대의제 민주주의 원리에 기초한 자유위임이 국회 운영과 관련되는 한 정당의 교섭단체의 지시에 국민 대표기관인 국회의원이 기속되는 것을 배제하는 근거가 되는 것도 아니다. 자, 우리 나중에 통치구조에서 다시 이야기할 건데, 일단 대의제, 국회의원과 관련해서 대의제 나오면 자유위임 떠올리셔야 되고, 정당이 나왔다. 뭐가 가능하다? 정당 내부의 사실상 강제. 단어 기억나십니까? 정당 내부의 사실상 강제 또는 정당으로부터의 제명은 가능하다. 결국 이 자유위임은 의원이 정당이나 교섭단체로부터 아예 기속되는 것을 배제하는 근거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유위임 하에 있더라고 하더라도 정당 내부의 사실상 강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지금 바꿔진 뒷지문은 맞는 지문이죠.
넘어가시겠습니다. 이거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지문 중에 하나예요. 3-1번 사회적 시장 경제 질서는 자유시장 경제 질서를 원칙으로 하면서 생산 수단의 사적 소유를 보장한다. 맞습니다. 3-2번 계약 자유의 원칙은 일반적 행동 자유권으로부터 파생되는 것이라 할 것이며 헌법 119조 1항의 개인의 경제상의 자유와 관련이 있다. 우리 경제 질서는 119조 1항, 119조 1항이 원칙이고 2항에 따라서 이런 사회적 시장 경제 질서에 따른 보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계약 자유의 원칙. 그러니까 제가 그 헌법 엑기스 핸드북이랑 행정법 엑기스 핸드북을 가져오라고 한 것은 여러분들이 그냥 진도 보실 때 중간중간에 같이 이제 외워야 될 지문들 같이 체크하시라고 그냥 한 거고, 강의 중간에 따로 이야기는 하지 않을 거예요. 자, 3-3번 사회적 시장 경제 질서에는 자유시장 경제 질서에 비하여 재산권의 사회적 구속성은 강화되고 입법자의 재량의 범위는 넓어진다. 그쵸? 재량의 범위는 넓어집니다. 그쵸? 재산권에 대한 재량의 범위가 좁아진다가 아니라 넓어진다. 3-4번 읽어보시고, 농지 직접 경작하거나 위탁 경영하지 않으면 소유에 대해서 제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처분해야 된다. 넘어가시고, 3-5번 소비자 보호 운동권은 소비자에게 보장되는 권리이고 소비자 불매 운동은 모든 경우에 있어서 정당성이 인정될 수는 없고 정당하다고 평가되는 범위 내에서만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3-6번 의료 광고 전면 금지 위헌이었습니다. 그렇죠? 새로운 의료인들에게 광고와 선전을 할 기회를 배제함으로써 기존의 의료인과의 경쟁에서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므로 자유롭고 공정한 경영을 추구하는 현행 헌법상 시장경제 질서에 부합하지 않는다. 의료 광고 전면 금지 위헌. 그다음 쟁점 뭐였습니까? 우리 변시 사례형 나왔던 거. 사전 검열도 위헌이었습니다. 근데 뭐는 합헌이다? 비의료인의 의료 광고 금지는 합헌입니다. 그렇죠? 비의료인의 의료 광고 금지는 합헌. 이 정도는 기본입니다. 그렇죠? 3-7번 농어민의 자조조직을 육성할 의무와 자조조직의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할 의무를 아울러 규정하고 있는데, 단순히 조직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되고 적극적으로 육성하여야 할 의무까지도 수행해야 한다. 넘어가시고요. 3-8번 읽어보시고, 법령의 인허가 없이 이렇게 장래 경제 손실을 금전 또는 유가증권으로 보전할 것을 약정하고 금전 수입하는 행위 금지하고 위반하면 처벌하는 것은 합헌. 별로 어려운 지문은 아닙니다. 그냥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3-9번도 국민연금제도 헌법상 사회시장 경제 질서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회적 시장 경제 질서에 부합하는 제도이죠. 그래서 현행 여러분들이 운영되고 있는 제도들은 어렵지 않으니까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3-10번 119조 2항은 국가의 경제정책을 통하여 달성해야 할 공익을 구체화하고 동시에 37조 2항의 기본권 제한을 위한 일반적 법률 유보에서의 공공복리를 구체화하고 있다. 넘어가시죠. 3-11번 둘째 줄에 자도소주 구입명령 제도 체크하시고요. 위헌입니까? 합헌입니까? 위헌입니다. 어떤 기본권? 자기결정권의 문제가 나왔죠. 자도소주 구입명령. 적정한 조치로 보기 어렵다. 지금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요. 3-12, 13도 읽어보십시오. 일반론적인 지문입니다. (3-13번은) 우리 시장경제 질서는 셋째 줄 끝에 사유재산 제도와 아울러 사적 자치의 원칙이 존중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이 된다. 결국 우리 사회적 시장경제 질서도 이런 사유재산 제도와 사적 자치의 원칙이 몰각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경제 질서가 나오면은 제일 중요한 단어는 이게 항상 밑바탕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 사유재산 제도, 사적 자치의 원칙. 14. 농지의 소작 제도는 금지되지만 현행 헌법상 농업 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한 농지의 임대차, 위탁 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이 된다. 소작 제도는 당연히 금지입니다. 소작 제도는 금지고 임대차, 위탁 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 이것도 중요하고 어려운 지문은 아닙니다. 119조 2항에서 규정된 경제민주화 이념은
경제 영역에서 정의로운 사회 질서를 형성하기 위하여 추구할 수 있는 국가 목표로서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국가 행위를 정당화하는 헌법 규범으로 볼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 119조 1항이 원칙이지만 이 119조 2항 이 경제민주화 규정을 통해서 우리 기본권 제한이 좀 더 이제 합헌적인 것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아까 전에 봤던 지문 37조 2항과도 또 문제가 되었었습니다. 3-16번 중요한 지문입니다. 그렇죠. 결국 경제 질서에서 가장 대표적인 지문이 3-16번입니다. 사유재산제를 바탕으로 하고 자유 경쟁을 존중하는 자유시장 경제 질서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갖가지 모순을 제거하고 사회복지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적 규제와 조정을 용인하는 사회적 시장 경제 질서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다. 두 번만 읽어보실래요? 두 번. 중요한 단어에 체크하시면서 사유재산제를 바탕으로 하고 자유경쟁 존중하는 자유시장 경제 질서가 기본인데 갖가지 모순을 제거하고 국가적 규제를 용인하는 사회적 시장 경제 질서. 중요한 지문입니다. 넘어가시고 3-17번 119조 2항 계속 나옵니다. 그렇죠? 119조 2항은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국가 행위를 정당한 헌법 규범으로 볼 수 있는데 이 119조 2항은 국가가 경제 영역에서 실현하여야 할 목표의 하나로서 적정한 소득 분배를 들고 있지만 이로부터 소득에 대하여 누진세율에 따른 종합과세를 시행하여야 할 구체적인 헌법적 의무가 조세 입법자에게 부과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중요한 지문, 자주 나오는 지문입니다. 누진세를 구체적으로 시행해야 될 구체적인 의무가 도출되지는 않습니다. 누진세 중요합니다. 체크하세요. 그냥 암기하시면 됩니다. 3-18번, 3-19번을 읽어보십시오. 농업 경영에 이용되지 않는 농지 소유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에 종중을 포함시키지 않는 법률 조항은 경자유전의 원칙, 그러니까 결국 이 단어가 제일 중요하고요. 경자유전의 원칙을 선언한 헌법 및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 개발의 보전에 관한 헌법 122조의 근거를 둔 것입니다. 그래서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서 농지는 스스로 경작하는 자에게 3-19 110조 3항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보호를 국가의 경제정책적 목표로 명문화하고 있으므로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등을 촉진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주식을 양도하는 자와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자를 다르게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될 수 있다. 그냥 가볍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문화국가원리 따라서 이하에 엘리트 문화뿐만 아니라 서민문화, 대중문화도 그 가치를 인정하고 정책적인 배려의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어려운 지문 아닙니다. 넘어가시죠. 조약과 국제법규.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결론을 다 외우셔야 되는데요. 강제노동의 폐지에 관한, 그러니까 그 실제로 변호사 시험에 나오더라도 변호사 시험에서도 여러분들이 그 정답을 선택할 수 있을 정도로 좀 그 유명한 쟁점들이 나오긴 할 건데요. 강제노동의 폐지에 관한 국제노동기구의 105호 조약은 헌법적 효력을 갖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냥 요거는 그냥 외워버리세요. 그 다음에 UN 인권에 관한 세계 선언도 선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을 뿐 국내법적 효력이 인정된다고 할 수는 없다. 국제노동기구 산하 결사의 자유위원회의 권고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거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라고 볼 수 없다. 마라케시 협정, 자 여러분들 체크하실 거 마라케시 협정은 체크하시고요. 마라케시 협정은 적법하게 체결되어 공포된 조약이고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 것이어서 마라케시 협정에 의하여 관세법 위반자의 처벌이 가중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법률에 의하지 아니한 형사처벌이라고 할 수 없다. 마라케시 협정. 그 다음에 그냥 가필할까요? 소파. 한미주둔군지휘협정. 그렇죠? 한미주둔군지휘협정. 소파. 한미무역협정. 한일어업협정. 소파. 한미무역협정. 한일어업협정. IMF. 국제통화기금 협정, 마라케시, 그 다음에 WTO 회원 간 합의문, 이 정도는 다 조약에 해당합니다. 그 외에 우리 좀 전에 한일어업협정 적었죠. 한일어업협정의 합의의사록
이거에 뭐 합의 의사록, 뭐 동맹 동반자 뭐 관계를 위한 전략 대화 출범에 관한 공동 성명,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을 정한 고시, 한중 마늘 교역, 그러니까 쇠고기, 마늘, 동맹 동반자, 그다음에 남북 기본 합의서 이런 애들은 아니고요. 넘어가시겠습니다. 1-4번 마라케시 협정은 자주 나옵니다. 마라케시 협정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가중 처벌하더라도 법률에 의하지 않은 형사처벌이 아닙니다. 1-5번 조약의 의의입니다. 국가, 국제기구 등 국제법 주체 사이의 권리 의무 관계를 창출하기 위하여 서면 형식으로 체결되고 국제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합의. 그러니까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이런 그 국제법 주체 사이에 서면 형식으로 체결되고 국제법에 의하여 규율된 합의라고 할 수 있다. 1-6번 모든 조약을 체결 비준함에 있어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고요. 특히 중요한 사항에 관한 조약은 사전에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렇죠? 1-7번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사권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이거 두 개는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갖잖아요. 그렇죠? 법률이라면 어디서 심사합니까? 헌법재판소죠. 헌법재판소입니다. 다시요.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죠.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만 법률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만 법률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그때는 헌법재판소에서 심사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합니까?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그 자체로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약은 동의가 필요하고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그 자체로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그래서 1-7번 헌법재판소에 전속한다. 대법원이 아니라 법률이니까. 자, 1-8번 남북이죠. 남북입니다. 국가 간의 거래가 아니다.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 정도로만. 남북입니다. 1-9번 조약의 체결 비준의 주체인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조약에 대하여 국회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체결 비준하는 경우 국회의원의 심의 표결권, 대통령 국회의원의 심의 표결권, 어떤 쟁점입니까? 권한쟁의 심판에서 무슨 요건? 권한의 침해 가능성 쟁점이죠. 권한의 침해 가능성. 여러분들이 사례에서 쓰셔야 되는 워딩은 국회의원의 심의 표결권은 내적인 관계에서만 침해될 수 있을 뿐 대외적인 관계에서 침해될 수 없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외우세요. 국회의원의 심의 표결권은 대내적인 관계에서만 침해될 수 있을 뿐 대외적인 관계에서는 침해될 수 없다. 따라서 뭐가 없다? 권한의 침해 가능성이 없어서 권한쟁의 심판, 부적법, 각하. 맞습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1-10번도 결론만 외우시면 되는데요. 줄 건데만 보시죠. 줄 꺼져 있죠? 줄 안 꺼져 있어요? 제가 줄 껐나 보다. 첫 번째 줄에 헌법 제3조 영토조항의 침해를 이유로 헌법 소원을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 다만 뭐는 된다? 영토권이라 구성해서 기본권의 하나로 간주하는 것은 된다. 요것만 유념하시면 됩니다. 영토권. 비교하실 거 두 가지. 뭐겠습니까? 첫 번째, 제일 대표적인 거. 평화통일조항. 그렇죠? 평화통일조항. 뭐 평화적 생존권 이런 거 도출되지 않잖아요. 평화통일조항. 두 번째, 아까 우리 봤었어요. 뭐는 3.1운동. 3.1운동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기본권이 도출되지 않습니다. 근데 영토조항에 대해서만 이것도 구분하셔야 돼요. 영토조항의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 제기는 안 된다. 뭐는 된다? 영토권이라고 해서 기본권의 하나로 구성하는 것은 가능하다. 영토권만 그렇습니다. 영토권만. 평화통일이나 3.1운동은 아닙니다. 비교하시면 되겠습니다. 1-11번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조약은 널리 국가 간 합의를 포괄하는 개념이지만 당사국 간의 신의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정치적 합의, 즉 신사협정은 조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신사협정은 조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음 28페이지에 28페이지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 뭡니까? 아까 봤어요. 뭡니까? 얘 뭐예요? 네 글자.
마라케시죠. 마라케시 협정입니다. 마라케시 협정에서 가중처벌하고 있는 거 마라케시 협정 결국 조약이기 때문에 합헌입니다. 1-13번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4조에 의한 이 지위협정 미합중국 군대의 지위협정은 명칭이 협정으로 되어 있지만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조약이다. 1-14번은 헌법 조문에 있는 겁니다. 대통령은 조약 체결 비준 권한을 가지며 국회는 상호 원조 안전보장 중요한 국제조직 우호 통상 쭉쭉쭉의 동일권을 가진다. 60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헌법 60조에 나와 있습니다. 자, 넘어가시겠습니다. 30페이지 기본권론으로 옵니다. 30페이지 기본권론. 자, 1-1번 37조 1항의 열거되지 아니한 자유와 권리에 대해서 10조와 연결지어 해석하고 있다. 넘어가시고 열거되지 아니한 자유와 권리 규정은 미국 수정헌법 제9조에서 이런 거 절대 안 나와요. 1-3번 평화적 생존권 기본권 아니다. 평화적 생존권 기본권 아니다. 넘어가시고 부모의 자녀 교육권 은 부모의 포인트를 맞추면 안 되고 어디에 포인트를 맞춰야 된다? 자녀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부모의 자녀 교육권은 다른 기본권과 달리 기본권의 주체인 부모의 자격결정권이라는 의미에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보호와 인격 발현을 위하여 부여되는 기본권이라고 본다.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권 도출 근거는요. 조문 36조 1항 혼인과 가족생활 있죠. 그쵸? 36조 1항 10조 37조 1항 이렇게 근거를 두고 있는데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36조 1항 혼인과 가족생활입니다. 37조 2항 본질 내용을 침해할 수 없도록 한 것은 기본권을 자연권으로 이해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당연히 안 나옵니다. 넘어가시고요. 자, 1-1번 기본권의 성격, 제도 보장과 기본권 보장. 제도 보장은 다시요. 기본권 보장은 얼만큼 보장? 최대한 보장이죠. 최대한 보장. 그래서 과잉금지 원칙에 따라서 심사해야 되고 제도 보장은 최소 보장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과소보호금지 원칙에 따라서 심사를 해야 됩니다. 1-1번 지방자치제도에 관한 규정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이 도출되고 중요합니다. 이 지방자치제도로부터는 지자체 단체의 자치권은 도출됩니다. 누구의 자치권은 도출되지 않는다? 주민의 자치권은 도출되지 않는다. 두 개 구분하십시오. 빈번히 출제되고 있습니다. 1-2번 읽어보시고 1-2번 읽어보시고 됐습니까? 1-3번에 국민의 국회 구성권에 체크하십시오. 국민의 국회 구성권이 인정이 된다면은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국회의원 니네들 함부로 탈당하지 말라는 거죠. 탈당하지 마라. 내가 새누리당에 표 줬는데 너 왜 바른정당으로 가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의 국회 구성권이라는 것은 기본권이 아닙니다. 국민의 국회 구성권이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 자주 나옵니다. 국회 구성권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 1-4번 쉽습니다. 읽어보시고 3.1 정신 기본권 도출되지 않는다. 다 왔습니다. 1-5번 3.1 운동으로부터 뭐는 도출된다? 자기 의무, 헌법상 의무는 도출된다. 1-4번 5번 이런 것들 이제 틀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절대 틀리면 안 돼요. 31페이지 기본권의 주체 금방 보겠죠. 1-1번 법인 성질상 법인이 향유할 수 있는 기본권 인격권 주체된다.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법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격권. 1-2번 외국인 근로자 직장 선택의 자유 인정이 되죠. 1-3번 국립대학과 사립대학 국립대학은 사립대학과 마찬가지로 대학의 자율권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이 됩니다. 공법인으로서의 성격과 사법인으로서의 성격을 겸유한 특수한 법인의 경우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는 할 것이지만 공법인적 특성이 제약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맞죠? 1-5번 태아의 생명권 주체성 인정. 태아는 생명권 주체성이 인정이 됩니다. 근데 뭐는 안 된다? 초기 배아는 인정될 수 없다. 여러분들이 아마 사례 정리하시면서 다 정리했을 겁니다. 1-6번 사자의 명예권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유족의 인격권도 제한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한일합병 그 친일 반민족 행위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그 사자도 제한적으로 남의 명예권의 주체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유족의 인격권도 제한되는 것이다. 유족의 인격권까지 정리하세요. 유족.
나중에 또 똑같은 질문 나옵니다. 1-7번 국립대 기본권의 주체 될 수 있습니다. 넘어가시고 1-8번 법인의 명예권. 어떤 게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법 위반 사실 공표명령입니다. 그쵸? 법 위반 사실 공표명령. 찾았습니까? 법 위반 사실 공표명령. 법 위반 사실 공표명령이기 때문에 양심이랑은 상관없어요. 그쵸? 양심이랑 당연히 상관없고 근데 법인이니까 법인 중에서도 특히 명예권 내가 아직까지 법을 위반하지 않았는데 법을 위반한 것처럼 하니까 명예권. 또 어떤 거? 법 위반 사실 공표명령 또 어떤 거 문제됩니까? 무죄추정의 원칙 문제되지 않아요? 무죄추정의 원칙 아직까지 형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무죄추정의 원칙 문제되죠. 또 어떤 거 문제됩니까? 내가 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공표하도록 만드는 거잖아요. 아직 법을 위반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는데 어떤 거? 진술 거부권. 넘어가시고 1-9번도 빈번하게 나옵니다. 당연히 기본적인 지문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는 공권력의 행사자 즉 기본권 수범자이지 기본권의 주체가 아니다. 맞습니다. 1-10번 줄 건데만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어 재판청구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재판청구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넘어가시고 1-11번 외국인 인간의 권리 어느 기본권이 인정이 될지는 개별적으로 결정. 1-12번 1-12번을 여러분들 항상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1-11번과 함께 우리가 외국인은 직장 선택의 자유는 인정이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외국인이 직업의 자유를 모두 누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1-12번 유의하시면서 읽어봅니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누리는 직업의 자유는 법률 이전에 헌법에 의해서 부여된 기본권이라고 할 수는 없고 법률에 따른 정보의 허가에 의해 비로소 발생하는 권리이다. 그래서 유의하실 거 직장 선택의 자유라고 나오면은 외국인에게도 당연히 인정이 됩니다. 그렇죠? 근데 그냥 단순히 직업의 자유에 대해서는 직업의 자유는 국민의 권리이기 때문에 외국인한테 무제한적으로 인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두 개를 유의하십시오. 1-13번 대통령 너무 잘 알죠? 인간으로서의 지위. 일단 14번 마찬가지입니다. 13번, 14번 읽어보시고 15번도 외국인 읽어보시고 16번 범인에게 인정되는 기본권 읽어보시고 언론 출판, 재산권, 거주 이전, 재판 청구권. 범인에게 재판 청구권도 인정이 된다는 거 그것만 좀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주 이전의 자유도 법인 양심의 자유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양심의 자유, 뭐 생명권 이런 것들은 당연히 없습니다. 그렇죠? 1-17번 법인의 인격권. 법인의 인격권 정도만 체크하시면 되겠고 1-18번 지방자치단체는 평등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정도 체크하시면 되겠죠. 지방자치단체는 평등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 1-19번 외국인 근로자 체크하시면 됩니다. 외국인 근로자. 그러니까 뭐는 상관없다? 체류 자격 여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기본권을 외국인에게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되는지 따지는 것은 헌법적인 차원인데 체류 자격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얘가 기본권 주체성이 되고 없고를 따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체류 자격을 받지 아니한 외국인 근로자도 노동조합 설립하거나 가입할 수 있다. 체류 자격 여부에 따라서 판단하지 마십시오. 공법인이라고 하는 경우에도 국가로부터 독립한 고유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있다.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3페이지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인데요. 2-1번부터 2-9번까지 지금 바로 읽어보십시오. (10초만) 더 드리고 같이 볼게요.
외국인에게 인정이 되는 것과 인정이 되지 않는 것 위주로 나누시면 됩니다. 2-1번 직업의 자유 평등권. 평등권도 다 인정되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직업의 자유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업의 자유 평등권 인정되지 않는다. 2-2번 입국의 자유. 입국의 자유 인정이 되지 않죠. 입국의 자유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미 들어온 사람이 나갈 자유는 뭐 차치하더라도 입국의 자유는 인정이 되지 않고 2-3번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할 권리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할 권리. 그 다음에 2-4번, 5번 일단 넘어가시고요. 4번, 5번 넘어가시고 2-6번 특정한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 특정한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는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이지 기본권에서 유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2-7번 일단 넘어가시고 2-8번 특정한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 봤습니다. 다 똑같은 지문입니다. 지우셔도 되겠습니다. 2-9번 참정권, 사회권, 참정권, 사회권, 특히 또 평등권 이런 것들 당연히 기본적으로 인정되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직업의 자유, 평등권, 그 다음에 어떤 뭐 그 입국의 자유,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할 권리, 특정한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것들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정리되시죠? 정리되십니다. 직장 선택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를 특히 구분을 잘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평등권에서도 좀 헷갈리기 쉽습니다. 평등권도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건 아니에요. 상호주의에 따른 제한이 있습니다. 2-4, 5, 7 읽어보겠습니다. 2-4번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자유권적 기본권의 성격도 가지니까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이 된다. 그러니까 어떤 권리? 일할 1번 환경, 2번 자리.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는 아니죠.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는 사회권적 기본권이고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는 자유권적 기본권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이 되고요. 2-5번 체류 자격 여부와 상관이 없다고 했습니다. 체류 자격 여부는 상관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은 맞는 말이죠. 체류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일 뿐이므로 인간의 권리로서 주체성이 인정되는 기본권이 불법 체류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2-7번은 2-4번이랑 연결하세요. 같은 이야기입니다.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 넘어가시겠습니다.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이라는 것은 결국 기본권이 예전에는 국가에 대한 대국가적 방어권이었었는데 이제는 사인에 의해서도 기본권 침해가 일어나니까 기본권이 사인한테도 미친다라는 것인데, 그러면 이 기본권이 사인한테 어떻게 미치냐에 대해서 우리는 거의 독일의 학설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되는 두 가지 학설. 기본권이 사인에게 직접 적용된다라는 견해와 기본권이 이런 그 신의성실 원칙이나 750조 등등에 의해서 간접 적용된다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결론은 어떻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직접 적용될 수 있는 건 당연히 직접 적용이 되고 나머지 것들은 간접 적용이 된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1-1번 무슨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간접 적용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기본권 규정은 직접 적용될 수 있는 예외적인 것을 제외하고는, 즉 직접 적용될 수 있는 것 직접 적용하고 아닌 거는 나머지 간접 적용해라 라는 거죠. 직접 적용하고 간접 적용해라. 1-1번이 대사인적 효력의 가장 대표적인 겁니다. 대사인적 효력이 케이스로 나오면은 당황하지 마시고 말씀드린 것처럼 대사인적 효력에 의 쓰시고, 그다음에 학설에 대해서 독일에서 직접 효력설, 간접 효력설 쓰시고, 미국에서는 무슨 학설이 있어요? 미국에서는 다시요, 독일의 학설 하나 더 있을 것 같은데 뭐가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이거는 상식적으로 떠올려 보면 돼요. 원래 대사인적 기본권이 뭐라고? 기본권이 대국가적 방어권이라고요. 그러니까 대사인적으로 미칠 수 없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독일에는 그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직접 효력설, 간접 효력설, 그 다음에 사인한테는 미치지 않는다라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라는 견해가 있고, 미국은요 사인이 한 걸 뭘로 봐버립니까? 국가 행위 의제 해버리죠. 사인의 행위를 국가 행위로 봐버리는 국가 행위 의제 이론이 있습니다. 이런 학설을 얘기하고 우리 판례는 직접 적용될 수 있는 거 직접 적용하고 아닌 거 간접 적용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시고, 사안에서 이런 대사인적 효력이 문제된다라는 검토 그냥 끝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1-2번, 1-3번, 4번, 5번 지금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1-3번은 그 대사인적 효력은 결국 사인 간에도 적용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1-4번은 미국의 국가행위 의제 이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국가행위 의제 이론 얘기하고 있고, 1-5번은 전속 계약이 직업의 자유랑 행복 추구권 침해한다고 하면은
사인 간의 행위에 기본권을 검토했으니까 대사인적 효력을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1-2번은 근로 3권, 언론 출판, 그 다음에 연소자와 여성의 근로의 특별보호조항은 사인 간에도 직접 적용되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국가배상 청구권이나 형사보상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국가 권력만을 구속하니까 당연히 대사인적 효력이 부인된다고 볼 수 있겠으나 헌재는 판단한 적은 없습니다. 그 정도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사인적 효력은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정도 썼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조건 높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대사인적 효력 나올 가능성 1%. 1% 굉장히 높아요, 여러분. 3년 동안 공부했던 것 중에 100분의 1인데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35페이지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도 결국 삼각관계죠. 국가와 피해자와 가해자. 국가와 피해자와 가해자 삼각관계인데 그러니까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다 사인입니다. 그렇죠? 사인. 거기에 국가가 개입을 해서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국가가 보호 의무를 충실히 했는지 보호 의무에 대한 위헌 심사 기준은 뭡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과소보호금지원칙이죠. 과소보호금지원칙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입법을 전혀 하지 않았거나 했다고 하더라도 현저히 재량을 일탈한 경우, 전혀 안 했거나 현저히 재량을 일탈한 경우, 따라서 만약에 케이스에서 기본권 보호 의무 나오면은 전혀 안 했는지 검토하시고 하긴 했네? 그럼 한 개 현저히 재량을 일탈했는지 검토하시고 이렇게 2단계로 검토하시면 되겠죠. 1-1번 근거는 10조 2문입니다. 읽어보시고 1-1번, 1-2번 읽어보시고 기본권 보호 의무는 그 방어권과는 성격이 멀죠. 방어권은 국가한테 개입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1-2번이고 그 다음에 1-3번 헌재는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로 하여금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가 종합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다면 당해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교특법은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를 위반하지는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합헌입니까? 위헌입니까? 이거 기억나세요? 합헌이에요? 위헌이에요? 위헌이죠. 위헌입니다. 왜 위헌이었습니까? 자, 일단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서 지금 당사자가 주장했던 걸 두 가지로 나눠보세요. 첫 번째는 나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라는 이야기고 두 번째가 기본권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헌법재판소는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기본권 보호 의무 위반은 아니다. 왜? 결국 형벌을 선택할 것인지 뭐를 선택할 것인지는 결국 국가가 결정하는 것인데 국가가 굳이 형벌의 수단을 선택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게 너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의무를 전혀 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해서 기본권 보호 의무 위반은 아니라는 것이고 그러면은 여기 지금 그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하고 있어요. 어떤 제1기본권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하고 있어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어디로 못 가게 한다? 재판으로 못 가게 한다. 재판 청구권은 아니죠. 피해자잖아요. 피해자는 재판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뭐가 문제가 되는 겁니까? 내가 재판에서 피해자로서 진술할 수 있는 권리. 재판 절차 진술권을 침해하고 평등권을 침해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재판 절차 진술권과 평등권 침해. 그냥 상해를 입은 경우에 공소 제기 못하도록 하는 건 합헌이지만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 재판 청구권이 아니에요. 그렇죠? 구분이 되시죠? 우리 피해자가 형사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재판 절차에서 내가 진술할 수 있는 권리. 하지만 기본권 보호 의무는 위반이 아니다. 왜? 형벌이라는 것은 많은 수단 중에 하나일 뿐이니까 국가가 어떻게 이제 이거를 처리할 것인지는 최종적인 유일한 수단이 무엇인지는 결국 국가가 판단하는 것이다. 넘어가시고요. 1-4번, 5번, 6번, 7번 읽어보십시오. 심사 기준은 과소보호금지원칙이라는 것이고 입법 재량이 인정이 되고 결국 이것은 그 기본권 침해 금지뿐만 아니라 국가가 직접 개입을 해서 기본권을 더 보장해줘야 된다라는 적극적 측면을 아울러 가진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1-7번 기본권 보장 의무 이행을 위해서 사법의 영역에서도 기본권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 1-8번 실정화된 기본적 인권이라는 것은 결국 이런 그 인권적인 부분은 그 재산권 직전까지 부분인 것인데 거기에 한정되지 않고요. 1-9번 자유권으로 이해되는 기본권으로부터도 적극적 자기 의무를 도출할 수는 있다. 이거는 외우십시오. 자유권으로 이해되는 기본권으로부터도 적극적 자기 의무를 도출할 수는 있다.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번, 11번은 그냥 읽어보시면은 방금 다 봤던 내용이랑 일맥상통합니다. 어려운 지문 아닙니다. 읽어보세요, 지금. (1-12번도) 과소보호 금지 원칙 판단하겠다라는 겁니다. 읽어보시고, 환경권 침해. 환경권 침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기본권 보호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지나 심사할 때는 과소보호 금지 원칙. 1-13번 읽어보세요. 봤던 지문입니다. 읽고 지우셔도 됩니다. 교통사고, 중상해, 기본권 보호 의무, 기본권 보호 의무는 위반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나오냐에 따라서 결론적으로 재판 전략 진술권이나 평등권 침해에서 위헌이긴 한데 기본권 보호 의무 위반은 아니다.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심사 기준도 아예 다르고. 13번은 중복되니까 지우시고 넘어가겠습니다.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자, 기본권의 경합이라는 것은 결국 그 동일한 기본권 주체가 이제 하나의 기본권 제약 행위로 여러 가지 기본권이 침해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이고, 기본권 충돌이라는 것은요, 상이한 기본권 주체가 동일 사안에서 서로 기본권이 충돌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기본권 경합은 어떻게 해결합니까? 기본권 경합은 1. 첫 번째, 제일 먼저 특별기본권 우선의 원칙에 따라서 특별기본권 우선의 원칙. 두 번째, 사안의 밀접성과 침해의 정도에 가장 사안과 밀접하고 침해 정도가 큰 주된 기본권.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전부 다 적용을 하죠. 외우세요. 지금 외우세요. 기본권 경합 1번 특별법, 그렇죠. 보충적 기본권은 배제되고, 두 번째, 사안과 가장 밀접하고 침해 정도가 큰 주된 기본권을 적용을 합니다. 기본권의 충돌을 해결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권 충돌을 해결하는 방법 두 가지. 어떤 거? 이익형량과 규범 조화적 해석. 이익형량은 두 가지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익형량 했던 거 두 가지는 암기하셔야 돼요. 이익형량 했던 거 두 가지. 흡연권과 혐연권. 암기하셔야 됩니다. 뭐가 우선한다? 혐연권이 우선한다. 왜? 혐연권이 문제되는 기본권이 더 많기 때문에, 건강권과 생명권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10조, 17조인데 흡연권과 혐연권은, 그러니까 흡연권은 10조, 17조로부터 도출되는데 혐연권은 10조, 17조뿐만 아니라 건강권, 생명권으로부터 도출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더 우선한다고 했고, 하나 더 이익형량 했던 거 하나 더. 적극적 단결권과 소극적 단결권. 왜입니까? 왜죠? 적극적 단결권은 단결권으로부터 도출되는데 소극적 단결권은 단결권으로부터 도출되지 않죠. 결사의 자유, 행복추구권, 일반적 행동의 자유로 도출됩니다. 다시요. 소극적 단결권은 결사의 자유와 일반적 행동의 자유로부터 도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특별법인 단결권, 적극적 단결권이 더 우선합니다. 요거 두 개는 외우셔야 돼요. 그 외에 개인적 단결권과 집단적 단결권, 반론권과 언론의 자유, 학부모들의 알 권리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얘들은 다 규범 조화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1-1번 기본권 경합 읽어보시고, 사안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고 침해 정도가 큰 주된 기본권, 요건 암기하셔야 되는 문장이에요. 사례든 기록이든 무조건 나옵니다. 무조건 쓰는 지문입니다. 사시에서도 출제되었었고. 1-2번 공무단위권은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해서 특별기본권이죠. 따라서 직업선택의 자유를 배제함으로 직업선택의 자유는 문제되지 아니한다. 직업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은 판단하지 않는다. 특별관계에 있으니까. 넘어가시고, 자동차에서 자석 안전띠를 착용할 것인지의 여부는 사생활의 기본 조건이라거나 자기결정의 핵심적 영역 또는 인격적 핵심과 관련된다고 보기 어려워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서 보호되는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자석 안전띠 강제 착용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보호 범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뭐 판단해야 됩니까? 어떤 기본권? 일반적 행동의 자유입니다. 왜? 이거는 지금 경합의 문제가 아니죠. 경합의 문제라면은 일반적 행동의 자유 적용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애초에 자동차 자석 안전띠는 이런 그 사생활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적용이 되지 않고 일반적 행동의 자유가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결론은 합헌이고요. 1-5번은 그냥 읽어보십시오. 지금 읽어보세요. 1-678은 좋은 말입니다. 읽어보세요.
되셨죠? 1-9번 반론권과 보도기관의 언론의 자유가 충돌하는 경우에는 뭘로? 규범조화적 해석. 규범조화적 해석. 1-10번 기본권 충돌의 문제에 있어서 충돌하는 기본권의 성격과 타향에 따라 그때그때마다 적절한 해결 방법을 선택 종합하여 이를 해결한다. 뭐랑 이익형량이랑 규범조화적 해석을. 1-11번 흡연권과 혐연권 이익형량입니다. 그렇죠? 뭐가 우선한다? 혐연권이 우선한다. 1-12번 둘째 줄에 개인적 단결권, 집단적 단결권 규범조화적 해석이죠. 어느 것이 더 우선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니까 단결권과 단결하지 않을 권리를 비교하셔야 됩니다. 개인적 단결권, 집단적 단결권은 규범조화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것이지 어느 기본권이 더 상위 기본권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개고기 판매 및 식용을 금지하는 법률이 시행되었다. 2-1번 뭐 나오겠나? 개고기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은 자신의 직업수행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이해관계를 가지므로 식당 주인이 청구한 헌법소원은 자기관련 소유권에 충족이 된다. 2-2번 판례에 따르면 식용의 개를 사육하는 사업자 또한 이 법률에 의하여 직업의 자유를 침해당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여지가 있다고 하면 다 있겠지. 그건 다 맞는 말입니다. 넘어가시고 38번 기본권의 제한. 기본권의 제한, 과잉금지 원칙 나올 것이고 본질 내용 침해 금지 나올 거고 법률 유보 원칙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목적상 한계 이런 것들 나올 건데 1-1번 과잉금지 원칙에서 수단의 적합성은 최상의 수단은 아니라 목적 달성에 기여하는 걸로 족합니다. 외우시고 1-2번은 자주 나오는 지문입니다. 쉬운 지문. 미결 수용자의 변호인과의 자유로운 접견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서 대화 내용에 대하여 비밀이 완전히 보장되고 어떠한 압력 또는 부당한 간섭도 없이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어야 한다. 다시요. 이 미결수가 변호인과 자유로운 접견을 한다는 것은 뭐가 보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 뭐는 아니다. 미결수의 변호인과 자유로운 접견 교통권은 뭐가 보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 뭐는 아니다. 대화 내용에 대한 완전한 비밀이 보장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뭐는 아니다. 어떠한 제한도 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아무런 제한을 가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아무런 제한을 가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변호인과의 자유로운 접견 교통권은 뭐를 해야 된다는 것이지 뭐는 아니다. 대화 내용에 있어서 비밀을 보장해야 되는 것이고 아무런 제한을 가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외우세요. 3초 한번 외워보세요. 외워졌죠? 그럼 변호사 시험장에서 무조건 생각날 거예요. 지금 외워지는 건 다 생각납니다. 1-3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비맹 제외 기준을 설정하고 있는 의료법 조항은 비시각장애인을 시각장애인에 비하여 비례 원칙에 반하여 차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비시각장애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합헌. 그 비맹 안마사 사건은 우리 1차 결정과 2차 결정이 있잖아요. 그렇죠? 1차 결정에서는 위헌이었었는데 위헌인 이유가 법률 유보 원칙에 위반된다라고 하는 게 1명이고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라고 하는 게 5명이었는데 이 법률 유보 원칙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2차 결정에서는 합헌 결정을 내렸잖아요. 합헌 결정을 내렸는데 여기서 이제 이 안마사 비맹 사건에서 문제가 되었던 게 결국 위헌으로 결정했던 법률을 동일한 내용에 대해서 합헌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어떤 쟁점이 나왔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예 이제 그 법률 조문은 달라졌어요. 왜냐하면 법률이 아니었었는데 이제 법률로 해결을 하면서 법률 조문은 달라졌었는데 어떤 문제가 나왔던 거예요? 이유 부분에 이제 그 기속력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가 나왔던 거예요. 이유 부분에 기속력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 왜 이미 위헌이 선고되었었는데 동일한 내용에 대해서 그러니까 법률 규정은 형식은 다르더라도 동일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법률 규정이 생겼으니까 여기 대해서도 위헌 선고를 해야 되느냐가 문제가 되었었는데 이 주무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기속력이 미치는지가 문제가 되었지만 어쨌든 우리 헌재는 신중한 입장임인데도 불구하고 이 이후 부분에 대해서 기속력이 미치려면은 뭐가 있어야 된다? 6인 이상의 위헌 의견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 사안에서는 과잉금지 원칙 위배된다라고 하는 것은 5인이었었고 이 법률 유보 원칙 문제는 해결이 되었으니까 결국 다시 동일한 내용이라도 합헌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결론은 합헌이었고 이거는 만약에 그 선택형 문제로 나오면 쉽습니다. 6인 이상의 이유 부분에 기속력이 미치는지에 대해서 6인 이상의 위헌 의견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혹시 케이스에 나오면 여러분들이 견해 대립 쓰신 다음에 헌재는 신중해야 된다는 입장이지만 어쨌든 이유 부분에 대해서도 6인 이상의 위헌 의견이 있어야만 위헌 결정에 효력이 미친다라는 거
원칙적으로는 당연히 주문에만 미칩니다. 넘어가시고 1-4번 법률 유보의 원칙, 법률에 의한, 법률에 근거한, 뭐가 맞습니까? 법률에 의한, 법률에 근거한, 법률에 근거한, 법률에 근거한, 법률에 근거한, 반드시 형식 의무의 법률일 필요는 없다. 1-5번 사형제도는 상대설입니다. 그렇죠? 본질 내용 침해 금지와 관련해서 사형도 결국 생명권도 뭐에 있다? 생명권도 뭐에 놓여져 있다? 일반적 법률 유보 하에 놓여져 있다. 생명권도. 그 다음에 1-6번 넘어가시고 1-7번 흡연권, 혐연권 방금 봤습니다. 읽어보세요. (1-8번) 침해 최도성 읽어보시고 침해 최도성 판단하는 기준 크게 세 가지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가장 덜 제한적인 수단이 존재하는지, 두 번째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세 번째 행사 방법을 제한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사 여부를 제한하고 있는지. 지금 이게 말하는 게 세 번째인 거죠. 지금 이 판례. 어떤 식으로 기본권을 행사할 것인지를 제한할 수 있는데 아예 못하게 막고 있는 거잖아요. 여부를 제한한다라는 건. 넘어가시고 1-9번 37조 2항의 기본권의 제한은 법률로서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넘어가시고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1-10번 유의하세요. 1-10번에서 침해 최소성은 유일무이한 수단일 필요는 없습니다. 요거는 잘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유일무이한 수단이어야 한다. 유일무이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틀렸습니다. 1-11부터 1-20번까지 빠르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선거사범 참정권 제한 합헌이고요. 군 복무기간 중 입은 손해 국가배상 전적 배제는 본질 내용 침해 금지겠습니다. 그렇죠? 군 복무기간 입은 손해 전적 배제, 국가배상 전적 배제는 본질적 내용 침해하는 것이고, 음란 표현 본질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다. 주요 방산업체 근로자의 단체 행동권을 제한하는 것은 기본권의 본질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다. 특정 종교 기념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은 기본권의 본질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다. 1-16은 체크하시고 의료사고를 일으킨 의사를 많이 배출한 의과대학에 대하여 인가를 취소하도록 한 규정은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다. 그렇죠? 사실 뭐 그 의사가 많다고 해서 그 대학에 인가 취소하는 거는 말도 안 되죠. 1-17번 도로 차단하고 통행하는 모든 차량의 운전자를 상대로 음주 단속 적법한 경찰 작용이다. 공무원 신분이나 직무상 의무와 관련이 없는 범죄의 경우에도 퇴직급여 등을 제한하는 공무원연금법 규정은 입법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 지금은 바뀌었죠. 이건 유명한 판례라서 다 알고 계시죠. 학원 교습소 대학생에 의한 과외 교습을 허용하면서 그 밖에 고액 과외 교습 가능성이 있는 개인적인 과외 교습을 광범위하게 금지하는 규제 수단은 적합한 방식이라고 할 수 없다. 너무 오래된 판례입니다. 그렇죠? 1-20번 지적 측량 업무를 비영리 법인만 대행할 수 있도록 한 규정. 비영리 법인만 대행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헌법불합치입니다. 헌법불합치.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지적기술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이 법률 조항 때문에 그 비영리 법인을 설립하지 않는 한 독립적으로 직업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라고 해서 헌법불합치가 났던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체크하실 것은 다 보실 필요 없고요. 다 보실 필요 없고 1-12번 국가배상을 전적으로 배제. 당연히 본질 내용 침해한다라고 볼 수 있고 이것도 아마 안 나올 거예요. 너무 오래된 거여가지고. 그 다음에 1-16번도 오래된 판례이긴 하지만 의료사고를 일으킨 의사를 많이 배출한 인가 취소하는 거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다. 체크하시고 1-18번은 빈번하게 나옵니다. 그렇죠? 신분이나 직무상 의무와 관련이 없는 범죄의 경우에도 퇴직급여 제한하는 것은 적합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 1-19번 과외금지위원이었던 거 그거고 1-20번까지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주택가의 혼란스러운 주차와 통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단속 범칙금 부과 하는 문제인데 1, 2, 3 읽어보시면 쉬운 얘기입니다. 읽어보세요. 그래서 이건 다 옳은 얘기들이니까 읽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0페이지
운전면허 필요적 취소입니다. 11호 보세요.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살인 또는 강간 등 행정안전불행을 정하는 범죄 행위를 한 때 거기서 꺾가로 살인 또는 강간 등 행정안전불행이 정하는 이 부분 꺾가로 한번 쳐보세요. 살인 또는 강간 등 행정안전불행이 정하는 살인 또는 강간 등 행정안전불행이 정하는 그 부분 없을 때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범죄 행위를 한 때 위헌이죠. 뭐 위반? 명확성의 원칙 위반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직업의 자유 및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 침해하고 지금 살인 또는 강간 등 행정안전불행을 정하는 범죄 행위를 한 때라고 했을 때 명확성의 원칙 위배됩니까? 명확성의 원칙 위배되지 않죠. 어떤 중범죄인지 잘 알 수 있습니다. 포괄이익 금지 원칙 위배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런 중범죄들에 대해서 규정이 될 거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때문에 무조건 필요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부분이 뭐다? 직업의 자유 및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침해한다. 운전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의 직업의 자유, 운전을 업으로 하지 않는 사람들은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 3-1, 2, 3, 4, 5 지금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고 5분만 쉴게요. 30분부터 시작하겠습니다.